그래서 전주 MBC 다큐멘터리 400년 만에 이룬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일본에 끌려간 도예가의 후손이 왜 한국에 왔을까라는 제목이네요. 네.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아니 보셨다고 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네. 그 일본으로 우리나라 도공이 많이 끌려갔다는 건 아실 거예요. 도공들도 끌려갔는데 나중에 저 사람도 저걸 배운 것 같아. 저 사람이 그 일본에 있으면서 거의 400년 동안 그 성씨를 안 바꾸고 저걸 그냥 유지했어. 저 마을도 있는데 저기가 그 같이 끌려갔던 도공 중에 유명한 일본의 내무부 장관도 있어. 도공 중에요. 끌려갔던 후손 중에. 근데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들 중에 네. 제일동포 빼면은 메이지 혁명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랬죠.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일본 도공 출신 장관 이렇게 처음 나올까 아마? 아 이분이요? 네. 근데 여기도 봐봐 이제 여기도 보면 정한론이란 이야기가 나와. 조선인 핏줄이라는 핸디캡 한번 읽어주세요. 조선인 핏줄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사, 소련 대사를 거쳐 외무대신을 2번 지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정한론을 주장하였고 1943년에 포츠담 회담 때는 이랑 히로히토에게 회담 내용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전범으로 옥살이를 하던 중 병사했다. 와, 이분 능력이 있으셨네요. 능력자지. 그 대단한데? 심수관과 같이 끌려갔던 이 도공 중에 근데 이것도 이제 갈린 거지. 네. 근데 난 이건 뭐 역사적 비애라고 보고 내가 얘기했듯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네. 그 백제 부흥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백제 부흥 운동이야. 그랬었고 그 일본에 끌려가서 이렇게 갔던 이런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도 제일 동포잖아. 여기 내가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분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신다는 거? 아 메이슨이기도 하죠. 네. 네, 물론 메이슨이야. 네. 메이지 혁명 기사들 중에 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일걸? 그렇겠죠. 그리고 정한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이제 이 정한론을 이 범알타이적 시각, 우리 범한민족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통일전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저쪽 사람들이 백제계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도레이는 맞아. 도레이는 맞는데 백제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쿠가와 막부 쪽은 신라계야. 이게 있어요. 그 전국시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가 싸우잖아.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백제계였어. 그리고 도쿠가와가 신라계 쪽 그 호족들이에요. 그럼 뿌리로 그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까지 신라 백제가 전쟁을 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엔 도쿠가와가 이기면서 백제가 밀렸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짜져갖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야마구치현이야. 야마구치현에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조번이 거기에 있었거든. 그게 그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 때는 그 지역이 오우치 가문의 소속이었어. 오우치는 마찬가지로 백제계 왕조의 후손들. 오우치. 네, 큰 대자에 안대자 오우찌라 그래요. 지. 마이클 료님이 일본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핏줄 충격적인 비밀 이 영상이 있네. 이런 게 벌써 나왔어? 이토 히로부미 조선인이거든. 그 오우찌 가문이 일본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그 부여해서 제사도 지냈죠. 저거 할 때 당시에 그때 내가 일본 그 전천왕이지 평성천왕의 네. 그 종묘 제례를 관장하는 그 악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천왕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쪽 왕족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던 강의를 그때 내가 가서 듣고 기념사진 찍고 했던 데가 그때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저 사람들 왔었어. 그래요? 네, 그랬던 이야기. 요것도 한번 그러면은 보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일본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삼국 통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삼국 통일은 과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만주국 조선 일본이야. 이게 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혈통을 각각 물려받았다고 인식을 했거든. 만주는 고구려, 한반도는 신라, 일본은 백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삼국.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 때 점령한 영토의 지도를 잘 보면 네. 백제의 22담로랑 영토가 얼추 비슷해. 백제 22담로요? 담로. 그러니까 일종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토와 비슷해.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메이지 혁명의 초슈 5라고 하는 5명의 인사 중에 적어도 내가 알기로 3명은 조선인이야. 5명 중에 3명은 일본인? 요 두 사람도 일본인이 맞을까 싶어. 그 정도로 애매해. 그랬었고 그 저기 뭐야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고 시게 뭐였더라 그 사람? 시게노리. 네, 이 도고 사람도 시게노리. 꽤 유명한 일본 정치인이었는데 네. 이 사람도 다 알아. 저 사람이 그 성씨가 도고씨가 아니야. 저게 원래 그 한국 성씨였는데 네. 메이지 유신 당시에 저 사람이 출세를 하고 싶어서 창씨기명을 한다고. 아, 그래서 저 도고 시게노리란 일본 이름을 가지게 된 거지. 원래 한국 이름이었어. 저 사람도. 야망이 있으신 분이셨네요. 아마 저기 소년 시절에 보면 아마 본명이 나올 걸.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보면 박평이라고 나오네. 그래 박씨였어. 박평의의 후예이다. 이 박씨야 박씨. 박씨구나.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보면 자 저기 사츠마번 나에시로가와촌이라고 돼 있죠? 네. 야 이게 또 중요해. 그 메이지 혁명은 사조 동맹이다. 그래서 사츠마와 초슈파 두 개의 번이 연맹을 해서 수립된 정부예요. 초슈번의 위치는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오우치 가문이 있었던데 네. 아베 신조도 야마구치현 출신이잖아. 네. 걔도 백제계야. 걔도 조선인이야. 아 이거 일본 사람들 말하면 개거품 물을 수도 있는데 걔도 조선인이야. 그리고 사츠마번. 이 사츠마번도 가야랑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랬는데 하필이면 저 사람이 있었는데 사츠마번이야. 사츠마번의 그 당시에 그 대빵이 누구였냐면 사이고 타카모리예요.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일본 도쿠가와를 이제 물리치고 이제 했었는데 이 사람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미국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아, 이 사람 배경으로 한 거였어요? 그 마지막에 할복해 죽잖아. 그 이야기가 저 사이고 타카모리에 대한 이야기야. 우람하게 생기셨는데. 저 얼굴은 몰라. 네. 얼굴은 모르는데 이 사람의 키가 180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에서 180이 넘었으면 절대 거인 안 아닙니까? 이거 도레인이야 얘도. 이 사이고 타카모리 얘도 내가 봤을 때는 고구려나 하여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얘도 도레인이야. 근데 사이고 타카모리 저 동상이 가면 있어요. 사츠마번에. 네. 이 사이고 타카모리가 나는 고구려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이거 나오죠? 키가 180에 몸무게 90cm. 와. 일본인으로서 저런 체구 절대 안 나와. 네. 그렇죠? 얘 도레인이야. 얘도 분명히 고구려랑 관련이 있을 거라 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해놓은 그 비석이 있어요. 사츠마에 가면은. 네. 거기 이제 그 밑에 그 사람의 좌우명이 있어. 뭡니까? 경천애인. 경천애인. 검색해봐요. 경천애인. 쳐봐. 유교가 나오고. 경천애인은 흔히 두 가지로 받아들여진다. 하나는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으로서의 경천애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상으로서의 경천애인이다. 그래 그거지. 네. 유교 아니야. 유교 말고요. 당연하지. 이게 고구려의 건국이념이야. 근데 그걸 왜 사이가 타카모리가 쓰고 있지? 나 그때 그 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 뭐? 경천애인? 이거는 그건데? 막 그러고 여기 그 고주몽이 안 나오나 보네. 하여튼 그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에요. 경천애인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수감사부터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살면서 교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일동포 도레계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이지 혁명 때 또 뭉쳤다는 거. 네. 그리고 심수관의 도자기는 되게 유명한데 네. 이제 저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뭐냐면 네. 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만들었던 거는 흑작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땅이 좀 새카매. 아, 네네. 그래서 약간 좀 검은 색깔 나는 그런 토기를 만들었는데 네. 일본에서도 유명한 건 뭐냐면 하얀 거였어. 백자. 백자. 그거 뭐 흙이 원래 좀 하얗게 구우면 하얗게 나오는 아니 흙. 그 흙의 있나요? 문제야. 흙의 문제. 흙의 문제인데 네. 처음에 저 사람들이 찾던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 네. 일본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하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선망했던 게 조선의 백자였어. 네. 아주 하얀 그런 자기. 네. 그래서 없어 못 만들다 이 사람들이 찾아가 결국 만들어내고 그 대항해 시대 때 서양 사람들이 그 수입을 해가던 당시에 차이나 도자기 외에 일본 도자기가 또 엄청나게 명성을 떨쳤는데 그게 다 저 사람들 거야. 저 사람들 거. 네. 그런데 최근에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건 뭐냐면 일본에 있던 도공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본에서 다 만들었는데 불만 없다 그래서. 불.
불, 어. 파이어. 불이 없다. 그래갖고 저 다큐멘터리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불을 가지러 온 의식이었어. 그러니까 조선의 도공도 일본을 갔고 네. 일본에서 이제 하얀 백토도 찾았고 뭐 도자기 다 만들었는데 불이 없다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 한국으로부터 불을 가져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것도 이름이 상품명이 붙었을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불을 가져가서 점화를 시켜서 이제 만든 도자기 제품이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사실 그 한국의 도자기는 일본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참 이게 애매하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한 자랑스러운 역사들 네. 이런 것들을 속으로 들어가면은 꼭 이상하게 한국인이 나와. 일본인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정말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 침략, 조선을 침략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사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벌어진 인물이야. 일본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네. 승전을 했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이겠지. 네. 물론 지금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 영웅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이토 히로부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옛날 사람. 일본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존재가 그렇게 없어요? 이제 젊은 애들은 아예 모르지. 그건 미국이 그 정책이었어. 우리나라나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네.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웠다는 역사적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겨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몰라. 근데 어쨌든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조선인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갈등하고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본 애들 뭐 어디 나가서 도자기 얘기하면 항상 중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가 항상 동급으로 올라오는데 네. 이 일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도 조선인이야. 근데 그 후손들 저 심수관서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성씨도 안 바꿔요. 저걸 유지하고 있어. 네. 뭐 강제로 하지는 않나요? 옛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심수관이라는 게 거의 뭐 그냥 이제 메이커 이름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와 이게 재팬한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인류 동조론하고 똑같은 심정이니까 일본인 입장에서 일본인과 유대인은 동족이다. 그래서 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코리아가 딱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네. 그것과 똑같아. 재패니스 그 세라믹 하면은 와 넘버원 하는데 코리안 이러면 큰일 나잖아. 이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딜레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나오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또 이제 그 고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단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개거품 물죠. 가짜라고. 신화 어쩌저쩌고 부적국가 얘기하는데 네. 이 그 도공들이 저기 사츠마에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옥산 신사예요. 옥산 신사라고 지금도 있어요. 옥산 신궁. 상관없어. 이걸 신궁이라고 불러? 오. 옥산 신궁. 신궁이라고 그러면 더 좋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응. 네. 어쨌든 난 위키백과에는 옥산 신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신궁이라고 부른다고? 신궁은 격상시킨 거거든. 2세 신궁 이렇게 보자. 어쨌든 간에 여기인데 옥산 나는 그 단군 신궁이라 저 밑에 나오죠? 네. 단군 신궁. 여기에 단군을 모셔놨어요. 옥산 신궁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뭐 유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끌려갔던 도공의 후손들이 네. 일본에 살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씨를 안 바꾸고 지키긴 사람들도 있어. 물론 바꾼 사람도 있어. 아까 그 도고 그 사람처럼. 네. 그참 안 바꾸고 끝까지 자기 성씨를 고집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의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목적으로 옥산 신사라는 걸 짓는데 저 안엔 단군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옥산 신궁이라고 되어 있고 단군 신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고조선 일본에는 단군 신사 많다고 돼 있잖아. 이거 네. 그 중에 하나야. 이건 그 중에 하나라고. 그 중에 하나라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일본의 단군 신사 정말 많아.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요? 없어. 다 없애버렸어. 요즘도 전기톱으로 단군상 목 자르느라 정신 없잖아.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도공의 후예라던가
그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 그러니까 단군 주화 기념 네. 이런 것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근데 꼭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나빴어. 응. 잘못됐네. 응. 그래서 이렇게 단군 사장도 거기서 모시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불을 빌려간 사람들이 그 불을 이제 한국에서 그 가져간 그 도공들이 아마 옥산 신사에서 아마 제사도 지냈을 거야. 분명히 걔네들 성격상 안 할 리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내에서 만드는 저 심수관 도자기에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불을 가져다가 네. 드디어 이제 쓴다. 해가지고 그게 히카린가 히카신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제품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수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됐으면은 네. 요거에 대해서 강제로 이름을 성을 바꾸라고도 못 하겠네요. 못 바꿔. 이제 못 바꿔. 이거 바꾸면 이제 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는 거야. 왜? 그 브랜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안 돼 이제. 전 네. 세계에 알려졌어. 그거 토요타 이름 바꾸라는 거랑 똑같아. 큰일 나지. 얼마나 돼요? 도자기가 비용이?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도자기는 비싸.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또 곤지암 출신 아니야. 거기 이천 도자기. 거기가 이천 도자기예요? 그 옆이 이천이잖아. 네. 그래서 거기에 도자기 팔아. 거기서 지금도 그 도공들에서 도자기 팔고 원래 그 이천의 도자기가 그 임금님 조선시대 때 임금님한테 상납했던 도자기를 만들던데. 일본에 당군이 많이 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일단 대표적인 게 일본 천황. 얘기했지만 일본 천황은 어쨌든 연결해서 고조선의 단군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 일본 천황가의 시작은 그 고대 야마토 정권 때부터 아마 가야. 근데 그 가야로 가면 또 소호금천으로 연결돼. 이 다 혼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제계가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백제계가 부여계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고조선하고 연결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가는 사실 소호금천씨 가문과 그 다음에 단군 쪽 조선하고의 혼혈이라고 보면 돼. 근데 다행히 일본만큼은 천황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사라졌지. 아니 중국도 지금 왕 없잖아. 우리나라도 왕이 없고. 네. 그러니까 다 사라졌지. 그랬고 중요한 건 뭐다?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라던가 백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한민족 그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조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우리가 다 깨부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깨부수고 있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 당군상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 당군상만 세우면은 목을 다 전기톱으로 잘라버리잖아. 페인트 칠해버리고. 이래놓고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있어. 아니 심수관이라고 그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이야. 이 사람들도 400년 전에 일본으로 끌려갔지만 자신네들의 정통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걸 하잖아. 네. 옥산 신사에다 단군상 모셔놓잖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해? 그게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기 내부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없다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네. 그 지배층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족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인이 아닌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돈이 좋아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날은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창녀지 뭐 하는 짓거리가 돈이면 뭐든지 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래.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세력이 이렇게 돈으로 매수하겠지 어쨌든. 돈으로 매수. 그러니까 왜 매수를 당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순상님 사례를 봤듯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족보 세탁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저기 보면 고려 때 몽골에게 주도권을 뺏긴 게 사대주의에 의해 우리 역사가 격화된 것이 아니죠. 왜냐? 대당 김씨 부인묘라는 거는 네. 그게 그 통일신라 시대 때인가 있었던 그 비석이에요. 그랬고 김유신의 족보라던가 물론 삼국유사 이런 데야. 그건 네. 고려 왕조 때 만들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삼국유사 고려 시대 때 써야지 그거 아니더라도 저기 나오잖아. 대당 고 김씨 부인묘. 네. 네.
이거는 고려시대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고려 이전이야. 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삼국유사에 써있는 김유신은 소호금전 씨의 자손이다. 네. 삼국사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주 김씨나 김해 김씨가 소호금전 씨의 자손이라는 거. 네. 그다음 흉노 투의 자손이다. 이게 왜 사대주의야? 사대주의라면 중국의 사대를 해야 되는데 왜 흉노한테 오랑캐라고 하는? 다르지. 그리고 소호금천 씨에 있다는 게 왜 사대주의야? 사대주의는 중국의 우리가 아는 개념은 중국이잖아. 이거는 북방민족이거든. 그리고 신라, 가야는 흉노랑 관련이 깊다고. 그냥 자기 조상의 뿌리를 그냥 정확히 걔들은 기술한 거예요. 다만 그게 있어요. 신라랑 가야는 생김새가 지금의 한국인하고 달라. 네.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늘 이야기하지만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 어쩌다 그때 마스크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거? 나는 아직도 약간 서구적이지 않나? 아니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천안가 얼굴 보면 전혀 지배 계급 같지 않아요. 금묵자. 주변에 이건 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 네. 조그매 이게 안 돼. 이게 등치 커야 되는데 다 주변 조그마니까 네. 정략 결혼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하향 평준화 된다고. 이 등치 큰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그 MBC 역사 채널이가 거기다 오늘도 본 거예요. 신라는 흉노의 자손인가 하는 거에 보면 네. 몽골 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쪽 방면 요쪽에서는 똑같은 스키타인데 백인 유골이 나와. 그리고 몽골 땅에 딱 오면은 아시아계 스키타이가 나와. 그리고 만주로 가니까 어떻게 했냐? 또 백인 유골이 나와. 오이? 이러는 거야. 만주는 전통적인 우리가 활동 무대를 알고 있잖아. 네. 지배계급 백인 나오네. 다시 이제 올려나 보죠. 어? 다시 올려나 봐요. 리턴. 네, 리턴. 또 오죠. 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원래 우리는 섞여 살았다. 백인과 흑인은 흑인이래. 그 아시아인은.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이 군사 계급하고 백인들은 종교를 관장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백인과 아시아인이 섞여 사는 그러한 사회가 만주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극히 정상적이고 원래 그랬던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민족사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야 그냥. 네. 세계화 도시가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천황가는 당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부쉈다는 거. 이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귀여운 여우 주임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캡처와 함께 주셨습니다. 제안을. 도시전설 이거 일본 건데 재밌어요. 여기 밑에 좀 써있네. 써주시겠네요. 일본하고 해도 되네. 유대인 숨겨진 연결고리. 어. 이 유대인들 딱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자, 이제 국화 모양이 있다. 국화 16화문 이게 16개인가 보죠? 근데 이거 백제의 상징인데. 어. 통가. 그다음에 일본 천황국양 그래요. 백제. 일본 천황가의 문장. 그게 이거예요? 똑같네. 똑같죠.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요. 유대인은 우리 민족이랑 형제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요. 엘리 코헨이라고 쳐보세요. 나왔다. 요 사람.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 전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던 사람이야.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어요? 옛날. 지금은 나이 많이 들었네 이제 얼굴 딱 보니까. 흔들지 마.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 네. 자, 그래서 이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주재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교 그 랍비 무슨 연합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보고서를 보냈어. 일본에 왔는데 그 일본이 잃어버린 그 12지파 중에 한 부류인 것 같다. 니들이 와서 조사를 좀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 안 되면 막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자손 찾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 이거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합작해서 뭐 하는 건가 본데? 뿌리가 같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거든. 여기 국기 있네. 뿌리가 같다라고. 이 사람이 가장 열성적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어. 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스라엘이 건설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역사 찾기를 해서 과거 유대인들과 연결이 있었던 그 자손들 전 세계 어떤 자손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비자를 주고 시민권을 줘. 나중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죠? 그러면 내가 영주권이랑 시민권 줘. 이걸 해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준 부족이 많아. 미얀마에 있던 어떤 부족도 줘. 너희들 귀화하고 싶으면 귀화해. 그런 거야. 이스라엘인을 인정한다. 그리고 저기 에디오파의 그 흑인들 그 사람들도 유태인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고 하거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더니 이거 그건데? 딱 그런 거야. 그래갖고 얘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와서 검증을 해라 그래. 그래서 그 유대교에는 그 검증을 하는 그 단체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거 맞아 하고 인정을 해준 거야. 이거 공식이야, 공식.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으로 공식. 유대교에서 신토도 우리 유대교랑 뿌리가 같다라고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오피셜이래요. 오피셜이야, 오피셜. 네. 그래가지고서 그게 됐는데 그 여러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인류 동조론에 여기 보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아까 자기가 싹 지나갔는데 안 됐다.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기온 맞쓰리. 일본 3대 축제 중에 하나야. 이 기온 맞쓰리, 기온 축제라는 건데 네. 기온 맞쓰리의 유래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네.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에게 기도하는 의뢰에서 생겨났다. 해서 뭐 쭉 나오죠? 네. 예. 전염병을 발생하신 우두천왕, 소모리, 스사노 미코토. 저게 신라의 신이에요. 아, 이게 신라신이에요? 그리고 조선신이라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한국계야. 이게 원래 그 백제 무슨 그 왕의 도래랑 관련이 있어. 근데 이거 안 나오네, 희한하게. 이것도 잘 숨겼네. 이게 백제랑 관련이 있어. 그리고 소머리라 나오잖아. 네. 우두.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소머리야. 네. 그리고 내가 왜 신라라고도 얘기했냐면은 우두라고 해서 다른데 일본에서는 저게 그 신라 명신이라고 또 얘기한 데도 있고 막 그래.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백제기냐 신라기냐는 정확히 뭐 얘기도 어쨌든 저거는 다 그냥 연결돼서 여기 밑에 하나 나와 있네. 그거. 이거요? 기온 말이. 그거 하나 조금 있네. 밑으로 내려봐요. 아무것도 안 나와? 네. 이 새끼들 진짜. PDF 파일이에요. 그 축제가 이게 백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온 마트리 참관. 나오네.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나오네. 근데 유래가 정확히 나올까? 쭉쭉 내려 그냥. 일정이니까 다 무시하고. 안 보이네. 이게 백제랑 관련이 있어 어쨌든. 이 기온 맞추리가 지금도 유태인이 하는 시온 축제라는 게 있대. 7월 달에 해. 그것과 날짜가 같아. 그게 약 한 달에 걸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할 때 그 첫 출발서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 모든 종교의식의 순서가 똑같아. 너무나 똑같은 거야. 야,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순서가 똑같아. 뭐 뿌리가 같은가 보죠 그러면? 그 날짜도 그 기간이지. 네. 이름만 기온하고 시온이야. 그래서 요거는 비슷한데. 비스무리한데 막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유대인 랍비들이 인정을 한 거야. 그거. 그다음에 또 뭐냐? 칸무천왕이 이제 또 일본 유대인 동조론에 보면은 나와요. 이 칸무천왕이 또 유대인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백제 나오잖아 벌써. 그치? 이거 한국을 빼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일본인들이 싹 뺐다고. 야, 칸무천왕이 유태인이래. 오케이. 유대인들도 인정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쟤 한국인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이게 인류 동조론 얘기를 하면 한류 동조론 얘기해야지. 근데 한국은 싹 빼.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유태인들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그래갖고 막 돈도 주고 만주살변 할 때 막 하고 왔는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내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고 얘네들이 눈치 깐 것 같아. 이 새끼들 이거 진짜가 아니네 하고. 왜냐? 어차피 인류 동조론은 일본인과 유태인이 같다가 아니라 일본 천황가와 이 유태인이 같다야. 1억 5천의 일본인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천황가만이야. 아니지. 천황가만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그 쇼군들. 이 지배층만이야. 지배층만. 그 외 피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그 일본 사람들. 우리 조금 째까난다. 이 사람들 여기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흥분을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흥분하지 마라. 내가 일본 사람들이 흥분하지 마. 너는 거기 포함 안 돼. 해당사항 없어. 너는 아니야. 너는 이름이 뭐지? 고바야시. 하지 마. 너 아니야. 그래. 천황하고 귀족 가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도레인이다. 아베 신조 일본인이야? 내가 막 그런 거지. 고이즈미 일본인이야? 그러지. 나카소네 일본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없어. 지금 현대사에도 이건 진행형이야. 지금 현대사에도 고대부터. 그래서 어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론을 얘기한다고. 야, 씨, 무슨 일제가 뭐 우리가 뭐 36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다고? 그 시대에 리더들조차도 조선인이었다. 막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언제 니네를 지배했어? 니네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조선을 점령했지. 막 이런 역사를 쓰는 사람도 있어. 물론 비주류로 절대 인정받지를 못해. 응.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사관이 맞아.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일본 역사도 초라해지거든. 뭐야, 그럼 일본인은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나라를 이제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상국이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근데 다행히도 네. 정말 다행히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갓집이라 불릴 수도 있으나 네. 그 종갓집의 자손들이 망난이잖아. 그래서 자기의 뿌리도 모르고 어디 외국 종교, 외국 귀신 갖다 믿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뿌리를 스스로 파괴해주니 얼마나 땡큐야.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일본 네. 입장에선 입만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돼. 후후 웃는 거지. 저런 비응신들을 만나. 이렇게 후후해 후후 웃으면서 저런 비응신들을 만나. 한국에서 이걸 똑바로 눈꼬를 뜨고서 막 조지면은 진짜 일본 애들 깨갱할 수밖에 없어. 왜 사실이거든. 근데 다행히도 한국 애들이 병신이야. 우리는 고조선 없어요. 그거 가짜 나라예요. 맨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사탄이에요. 이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만세하는 거지. 아리가또 후후 이런 거죠? 이러고 있는 거야 일본에서는. 얼마나 좋아. 참.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지금 그래서 이 한유 동조론 얘기할 때 한국을 빼면 절대 안 돼. 한국의 많은 숫자의 비중은 유태인에 포함이 돼요. 왜냐? 한국인의 외모가 지금도 여전히 한국, 일본하고 달라. 이거는 옛날 때부터 그 왔던 그 프랑스나 영국의 선교사들도 썼어. 조선인들은 좀 동북아시아인인데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잘생겼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일본 비교하면은 훨씬 잘생겼어. 키도 커. 일본에 가보니까 확 느끼던데요. 뭐 중국 애들도, 느낌이 확 오던데요. 중국 애들도 뭐 얘기하는데 그거 다 북방 민족이잖아. 한족 없잖아. 그 키 큰 애들 다 저 몽골 이런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다 빼. 그런 거 빼고 한족 얘기해봐. 그럼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등치나 이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우세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유교라는 폐쇄적인 사회 때문에 네. 나름대로 고립되면서 어느 정도 종종 유지는 됐어. 유교가 거기에서 역할을 했군요. 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혈통 보존은 어느 정도 돼 있어. 돼 있는데 나는 혈통 보존이 꼭 100% 됐다고는 보지 않아. 우리가 섞게 될 피는 사실은 서양 피야. 맞아요. 왜? 우리가 있었던 피야. 근데 많이 사라졌어. 그게 나 언제 사라졌다 보냐? 묘청의 난이야. 그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기가 그 제물포라던가 이런 항구에 갔을 때 푸른 눈을 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그거 왜 그래? 백정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 고조선서부터 삼국시대 때까지 이어오던 이 만주라던가 대륙을 기반으로 했던 이 지배계급 세력이 몰락하면서 천민화된다고. 그리고 천민으로서 계급이 이게 격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느 정도 혈통적 보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조선시대 때조차도 서양인들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런 애들을 발견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식민지라던가 신분제가 가보경쟁에 의해 철폐되잖아. 그러면서 신분 계층 간의 결혼이 가능해지면서 아마 섞여버려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 아마 100년 전에도 있었을 거야. 가끔 보면은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연예인을 하지. 아직도 눈포란 한국인들이 가끔 나타나는 게 다 그 영향이라고 봐. 옛날 지배계급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배계급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유대계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유태인들이 지들이 인정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 먹어. 받아 먹어. 뭐 검증해야 돼. 검증 니들이 해. 일단 하고 할 거는 해 하면서 일단 일은 진행시키라고. 뭐 돌다리 두들겨보다 돌다리 부서져요.
그냥 가. 이렇게 소심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얘기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받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죠. 중국은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판에 왜 남들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병신이지. 우리가 유대인과 한 혈족이라고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야 아시아 경영은 한국인이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본이 그걸 받아서 성공했던 거야. 일본 제국이 왜 성공했는데 우리 유태인하고 동족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똑같네. 우리 형제였구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조선을 병합해야겠습니다. 그래 네 거 해.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아니 한유 동조선을 얘기하려면은 반드시 언급돼야 될 게 단군 조선이야. 근데 유태인 사랑해요 하는 애들이 단군에 모가지를 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일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지. 아니 한유 동조론의 근거가 단군인데 단군을 없애버려? 야 이거 미친놈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식민지 시대 응? 1920년대 정도부터 이거는 이완영 그 사무총장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부터 우리 단군을 실화가 아니라 신화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렇게 전파가 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공정을. 그러니까 걔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단군을 부숴주면 좋아. 일본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왜? 그래야 인류 동조론을 강화시켜서 계속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아시아 경영은 일본 중심으로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거 페이스가 꼬인 게 한국 때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중국은 절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계는 큰형님이 다스리지 국민이 다스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 뽑는 거 아닌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일본 내에 지금 단군 신사 만들잖아. 단군 신사만 있는 게 아니야. 환웅 신사도 있고 치우 신사도 있어요. 다 있어. 이거 웬만한 거 다 있어. 고주몽 신사도 있고 그 주몽이의 부인이 유화부인이라고 엄마가 뭐 유화부인이라는 전설이자 유화부인 신사도 있어요. 일본에. 다 있어. 김수로왕 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모든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려 하고 있다고. 따라서 한국에서 계속 우리 역사의 뿌리를 끊고 불태우고 하는 거 얘네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냅두면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손들도 일본으로 많이 망명을 했어. 족보까지 갖고 있어. 2000년 된 족보를 갖고 있다니까. 족보책까지 있어. 우린 족보가 어딨어. 개족보지. 다 날라갔잖아. 우리 집도 족보 없어요. 6.25 때 다 날라갔어.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 정통성 같은 거 좀 스토리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얘기했듯이 이 족보 사실 이제 다 무너졌어. 하지만 족보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우리 땅이 그 중심지였고 이거를 또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천문학이야. 북극성의 기운이 깃든 땅. 이거거든. 이거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곰의 자손이 맞죠. 여기서는 그 곰이 아니라 북극성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성의 자손들이야. 그 땅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 세력들의 자손들이란 말이야. 여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우리나라가 했던 게 뭐야? 제사로 흥하고 제사로 망한 나라 아니야. 여기에서 맨날 제사 지냈던 사람 그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지켜만 나가도 돼. 일본이 정말 갖고 싶은 게 그건데 일본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통성 싸움 하지 말고 이건 내 생각인데 한국과 일본은 합쳐야 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일본은 역사에 대한 왜냐 일본은 뭐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 우리나라 개뿔도 몰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고대사를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일본도 모르긴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알아. 이게 문제야. 가끔씩 그 일본의 그 재계라든가 정계 사람들 만나서 그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진담이 나와. 치중 진담이. 술 안 드시잖아요. 아니 나는 가지. 가기는 나는 가서 콜라 마셔. 그러는데 가끔 치중 진담이 나와. 야 김사 막 그러면서 나 그때는 이제 마사토시였으니까 마사토시 실은 말이야 우리 조상이 백제기야 이런 얘기 딱 해. 알고 있구나. 다 알아 쟤들. 모르는 사람 없어. 일본의 엘리트층 중에 아니 한반도 한국인 빼놓고 누가 있어 도대체? 없어. 다 한국인이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나는 신라계예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우리 족보에 써 있어 그래.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해. 나는 말이야 저게 일본인하고 달라 이런 거야. 나는 대륙에서 온 지배계급의 자손이야. 딱 그래. 프라이드가 있구나. 있지. 저는 김해김씨 자손인데 족보는 없습니다. 그러지. 뭐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역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막 얘기하지. 네. 그거 일본의 그 닌자 가문도 다 고구려 계통이야. 그래요? 그럼 심지어 그 도쿠가와를 지켜줬던 핫도리 한조. 이런 거 모른다고. 이게 남자라서 저는 아나보다. 일본의 그 도쿠가와를 끝까지 지켜서 암살로부터 지켜줬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맨날 일본 내에 보면 닌자 할 때 항상 나는 게 핫도리 한조야. 근데 쟤도 일본인이 아니야. 저 사람도 일본인이 아니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나중에 이건 내가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그래. 그 일본인들 동심 파괴 당하는 건데 나는 많아. 그거 다 조금 스포하자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네. 그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 역도산. 근데 역도산이 우리도 알잖아요. 한국인이라는 거. 제일 동포예요. 리키토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본이 2차 대전에 일단 2방 맞고 패전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일본은 진짜 미국한테 유린당했던 시대야. 완전히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그 일제 36년 저리 가라야. 미국이 일본을 지배한 5년 동안에 일본 여자들은 아주 미국 군인의 밥이었어. 성놀이개였어 그냥. 뭐 그거서부터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 진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패전을 하고서 울분을 삭히고 있을 때 미국 애들이 아메리칸 문화를 심겼다. 스모? 저 일본 문화야. 저거 재수없어. 치워. 미국 레슬링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의 정신 개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대중화를 시킨다고 텔레비 방송을 해. 그러니까 레슬링을 대중화 시킨다고. 근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역도산이야. 근데 역도산이 힘이 좋아. 등치가 이만해. 역시 일본인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레슬링을 하는데 네. 미국인들을 쥐어 패는 거야. 그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사기가 확 올라. 우와! 그랬는데 조센진 그런 거야. 그랬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야. 일본의 자존심 하고 말하고 싶은데 네. 조센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많아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최배달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일본 가레다를 세계화시킨 인물이야. 일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런 거지. 가슴 아파. 일본인이어야 돼. 일본인이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다.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통 가라데 도장이 있긴 있나 요즘? 아마 거의 사라졌을걸? 극진 가라데가 다 잡았어. 그냥 정통 가라데랑 극진 가라데랑 다른 거군요. 달라요. 어. 아니야. 일단 그래 다르다고 하지 뭐. 왜냐? 일본인들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나는 같다고 보는데 일본인들이 다르다 그랬어. 왜? 저거는 조선인들이 하는 아류야. 라고 했는데 얘가 다 잡아버렸지. 일본 열도를 천하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K1이라는 게 있었어. 그 K1의 K는 코리아가 아니야. 가라데야 가라데. 저게 극진 가라데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래 빅히트를 쳤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미국이 뺏어갔어. 그게 지금의 MMA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K1이 엄청났었지. 나도 저거 엄청 재밌게 하고 무시도 그래서 무사도라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할 때 엄청 재밌게 보고 했는데 어쨌든 저거를 만든 게 다 그 계통이야. 이렇게. 그래서 일본 야쿠자는 당연히 한국계지. 다 한국계. 당연히 한국계지. 일본 야쿠자가 그러면 일본계인가? 한국계지. 이렇게. 그래서 그 야쿠자들과 이런 이 극진 가라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잘 나갔었는데 저것도 망했지. 안타까워. 요즘에는 별로 인기 없나 봐요. 일본 국내용으로만 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하여튼 MMA를 아니 말씀하시죠? 네. MMA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K1을 죽여버렸어. 이게 다 최배달 그 작품이야. 그 후계자들의. 그럼 가라데는 원래 어디에서 왔어요? 일본 거 아니야 원래. 그것도 오키나와 거야. 그 일본에 병합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네. 가라데 아니야. 가라는 뭐야? 없다. 네. 대는 손. 그러니까 공수. 맨손으로 하는 격투기라는 소리야. 그 왜 그랬느냐? 이 가라데 유래가
네. 그거에 그거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옛날 때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고 존재했었는데 네. 이 점령하고 자꾸 이렇게 세금으로 막 가져가고 해서 수탈을 당하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가라데야. 농민들이 사무라이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뭐 없잖아. 네. 사무라이는 칼이 있지만 얘들은 칼이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라데야. 맨손으로 칼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 이제 쟁기도 들고 막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농민들이 이제 사무라이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과 싸우기 위해서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가라데인데 요 비슷한 역사가 브라질에도 있는 거야. 그게 까포에라라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있던 그 스페인계 백인들이지 지배계급이 하도 수탈을 하니까 괴로워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이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개발한 무술이 까포에라야.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가라데와 상당히 비슷하지. 예.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것만 얘기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내일 정말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내일 주제 태권도예요. 태권도. 제가 또 무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똥배가 나왔으나 나도 한때 스트리트 파이트의 캐릭터들의 그 동작들 네. 류라던가 이런 그 춘리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의 발차기를 흉내를 내기 위해서 도장에서 무지막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